이번에는 LG 커넥트 2020에서 준비한 마지막 세미나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 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의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님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내돈내산 전기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돈내산 전기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발표하게 된 소프트베리의 대표 박용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발표 순서를 받았을 때에 제가 이제 10번째 마지막 순서인 걸 보고 역시 전기차가 핫하기 때문에 LG에서 마지막에 이제 발표로 배려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했는데요. 이 투표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실 일들은 다 하셨고요. 오늘 편하게 저희 발표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다음에도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사야 될까?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편하게 좀 들으시고 이러한 업계의 전체적인 내용과 현재의 내용과 또 미래에 또 앞으로 발전되는 사항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돈내산 전기차 오늘 발표가 영어로 동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내돈내산, 내 돈을 주고 내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광고라든지 협찬이 없이 제가 샀다는 얘기인데요. 이 차를 사면서 그리고 향후의 지금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재 저는 소프트베리 대표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전기차 사용자협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정책도 같이 심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방송에서도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전기차 관련돼서는 사실 크게 경력은 많이 없지만 지난 4년 전부터 이 전기차를 타고 오면서 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EV 인프라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 그다음에 미래 발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4년 전에 이제 전기차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기차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서 이것을 보시듯이 이거 로또 추첨 아니고요. 실제 이제 차 번호를 여기 이렇게 해서 돌려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전기차를 이제 당첨자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는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하신 부분부터 지원금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처음에 이 전기차를 제가 이제 당첨이 되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제 차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만들어서 올라오는 이제 차였는데요. 그때는 항속거리가 140km 정도 가는 이제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랬어요. 이거를 당연히 탁송을 받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너무 기뻐서 이걸 직접 가지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걸린 숫자는 1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불과 4년 전의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정말 전기차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현재 350km, 400km까지 즉 서울에서 제주까지 충전하지 않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사실 이 14시간이라는 숫자는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14시간이 걸렸을까? 당연히 충전하는 시간 또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것을 모두 합쳐서 이 시간이 걸린 걸 텐데요. 실제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여기서 충전하면 되겠지, 여기서 충전하면은 나는 몇 시간이 걸릴 거야 라는 계산을 통해서 실제 출발을 했지만, 날씨, 겨울이었던 것과 또 이제 차내에서 에어컨을 틀었던 부분들이 어떤 전기차의 배터리에 영향을 주면서 제 계산과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긴급하게 전기차를 어디서 충전해야지에 대한 어떤 고민에 빠지고 주변을 찾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고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현재 지금 보시면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충전소 입지나 이런 운영 또는 이런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전기차를 사고 싶으신 또는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전기차가 내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내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내 가까운 충전소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뭔가 전기차를 보급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유저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서 뭔가 좀 더 편리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있던 인프라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경험도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충전소에 대한 정보를 보정을 하고, 또 그 충전소에 직접 가보신 유저분들을 통해서 그런 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전기차 유저가 만들어가는 그들의 커뮤니티의 앱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지킴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런 충전소를 자주 가시는 그런 충전 유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그것을 보시는 유저분들도 오히려 좀 더 신뢰를 갖고 이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전국의 유저들의 충전소 정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저희가 모두 받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유저 제보를 통한 저희의 어드민 페이지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하나하나 보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각 충전 사업자들마다의 서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한전 또는 GS칼텍스, 대구환경공사, S트래픽 등 국내의 충전 사업자들과 서버를 직접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충전 사업자의 정보, 유저들과의 정보를 모두 합쳐서 저희는 이 충전소 정보를 현재 국내에서는 카카오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코드42에도 API 형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희의 정제된 전기차 충전소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과 저희 API 제공을 통해서 각 사업이 시너지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15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국내 1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편리하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베리는 기술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고객들이 어떠한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어떤 플레이어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서 그 플레이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충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크게 수익이 나곤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충전을 하기 위한 정보들, 그리고 그 충전소라는 거점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오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고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이런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 대한 좀 분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분들이 이제 급속 중심의 공공 충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시거나 그러면 충전기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길에서 이제 파란 번호판을 단 전기차 또는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러한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한전이나 환경부를 통한 관주도의 전기차가 어떤 성장을 좀 하려고 많이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은 어떤 정유, 유통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플레이어들도 이 사업에 진출을 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3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정제하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런 류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요. 다만 한 가지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전국의 충전소가 얼만큼 이용이 되고 있고 또 그런 패턴은 또 나중에 어떠한 데이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해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모두 저희의 3년치 데이터 계속 누적적으로 이 데이터를 계속 DB에 넣었던 거죠. 그 결과 요즘 요 트렌드를 한번 보면요, 사실은 여행지 주변에 보면 그동안 전기차가 아무래도 약간 낯설지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타고 보고 싶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동안 많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마트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여행지의 어떤 호기심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일상으로 들어온 그런 그 모빌리티의 한 축으로서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데이터 사업입니다. 즉 충전을 하고 이 유저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유저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기차 인더스트리에 어떠한 서비스를 녹아낼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먼저 파악하고 먼저 서비스를 내는 게 바로 이쪽 전기차 업계의 요즘 패턴인데요. 특히 요즘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충전에 대한 효율,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게더링을 해서 DB에 넣고 그 고객이 그런 충전 패턴이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그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내는 이런 식의 좀 차량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 거점을 바탕으로 한 신시장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PI, 즉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맞는 API를 연동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식의 서비스도 현재 API 연동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어떤 큰 차를 움직인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길에서 많이 보시는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한 어떤 이제 전기로 가는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유저가 이제 어떤 걸어서 이동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통해서 먼 거리를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충전과 결제 서비스를 한 번에 하는 이 모빌리티는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트래픽과 로케이션에 대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최적의 입지, 즉 충전소를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최고의 마진이나 유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그 지점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의 향후 수익 모델은 결국 이 모빌리티에 대한 결국 지금의 트렌드가 모든 사업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운영자에 대한 어떤 위탁 관리라든지 또한 모빌리티에 대한 이 충전에 대한 마진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즉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255.5원으로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313원까지 이제 전기차 충전 요금이 1kW당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모델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니지 광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전기차 확보를 통해서 이런 내년부터 새롭게 나오는 어떤 전기 차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판매 기회를 플랫폼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전기차 업계 또는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계, 즉 전기를 매개로 한 모빌리티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어떤 패스 혹은 이런 구독 형태의 서비스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한편 이런 확보된 이 모빌리티의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어떤 커머스적인 사업도 향후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제가 한 3가지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군집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를 처음에 사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 위치, 그다음에 이제 충전에 대한 여부, 정비, 수리, 그리고 구매, 판매, 보험까지. 결국 전기차 하나를 사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도 있는 프로세스지만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정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전기차 산업의 특징입니다. 즉 전기로 100%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DB에서 이 고객의 특화된 서비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자동차의 OEM들도 자동차를 만드는 OEM들도 그러한 부분에 해서 실질적으로 통신과 통신, 제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AI를 통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보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충전 속도, 그 다음에 주차 비용, 날씨, 온도, 시간 이러한 데이터들에 따라서 충전에 대한 어떤 그 횟수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계속 변동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들을 총망라해서 이런 AI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제해내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유저가 또는 이 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해놓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구독 형태의 요금제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개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전기차에 대해서 왜 갑자기 탄소가 왜 나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탄다는 이유는 결국 앞서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아마 내연기관을 아마 타시고 계실 텐데 전기차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그 내연기관을 이제 안 타시고 전기차로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전기차로 타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물론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논란의 소진이 있겠지만 결국 내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자체가 이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결국 이 부분도 우리가 전기에 대한 산업을 보는 시각에서 좀 더 넓게는 어떤 환경을 생각한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어쨌든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틀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러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아니면 저희와 함께 이러한 전기차 사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부분 언제든지 저희 회사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기차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직접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끼고 이게 또 서비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정보 전달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전기차가 더 상용화되는 데는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님 기업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또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사실 인프라를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프라를 까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깔린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인프라를 까는 것은 사실은 뭐 큰 돈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그렇게 설치된 충전소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비싸게 충전한 거니까 비싸게 건설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서 유저분들이 헛걸음하지 않으시고 또 고장이 나더라도 또 이게 바로 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후의 관리를 저희가 좀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